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세상살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 싶은 그런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차기 20대 대통령은 정직한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차기 20대 대통령은 정직한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되겠습니다. 차기 20대 대통령은 정직한 지도자가 반드시 뽑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정직운동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뭔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정직운동으로, 뭔 운동으로? 정직운동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단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못 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정직이란 논제로 한 20가지를 지금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사람의 실력으로는 한 카트도 어렵습니다. 한 카트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이란 말로 연설하면 여러분 몇 분이나 하겠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한 것이지, 저가 뭔가 대단한 저서나 책을 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아도 내막으로는 여야의 극한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그 대립도 이념 대립이 핵심이 돼가지고, 뭔 대립이? 이념 대립의 핵심이 돼가지고 깔려 있습니다. 이념 대립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많은 사람을 죽여야 돼. 많은 사람 피를 흘려야 돼요.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려야만 이념 대립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념 대립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으니까 국회에서부터 대투쟁의 그날을 지금 벼르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패권 다툼을 위해서 한치 양보도 없이 서로 무섭게 돌진할 겁니다. 그래서 돌진할 준비를 다각도로 지금 연구, 분석, 검토, 고찰하고 있습니다. 국가 장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국가 미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국가 발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 당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정치판이 썩은 정치판입니다. 그 패거리 정치판. 어떤 사람 말대로 싹 쓸어버려야 되는 정치판. 무조건 자기 당 정권 창출만 하면 되는 것으로 헐떡거리고 있는 한심한 정치입니다. 나라는 없어요. 국민 여러분, 나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당 정권 재창출, 거기에만 제밥에 모든 신경이 돼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정치판을 쉽게 우습게 그저 그냥 적당히 보면 안 되겠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직한 비전이 안 보여요. 뭐에 안 보인다고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직한 비전이 안 보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시원한 정책이 안 보입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시원한 정책이 안 보여요.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한 시원한 정책이 안 보여.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다 훌륭한 대학 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대학교 뭘 다녔습니까? 공부 몰라 했습니까? 그렇게도 이거 안 들어갑니까? 저는 기도하는 목사로서 이 시대의 이민족의 해답이 정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민족 해답이 정직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정치 상황은 암담하기 짝이 없고, 암담하기 뭐 없다고요? 짝이 없어. 암담하기 짝이 없어. 우리나라 현재 정치 상황은 그저 암울할 뿐입니다.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내일 죽을지언정, 한마디로 여러분, 막말이 무성원이라 나라 끝장나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거에 더 무서운 겁니다. 막말 몇 마디 했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 방송에서는 막 그걸 대단하게 생각해. 누구 말도 아니라 달을 보고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만 어쩌니 하는 어리석은 우리 국민들이에요. 현재 정치 상황은 일촉즉발입니다. 일촉즉발, 이기일발. 그런데 편안하게 있어요. 우리는 머리에다가 지금 북한의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머리에 이고도 그저 의식 없이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하면 6.25를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것이, 6.25의 가장 사실은 진주 보물이 바로 6.25입니다. 6.25의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6.25의 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6.25의 승리 비결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6.25의 백미가 뭔지 아십니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인천 상륙작전이 없으면 6.25는 끝난 거예요. 6.25의 신의 한 수가 뭔지 아십니까?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저는 우리들은 6.25의 교훈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6.25의 교훈을 한시도 잊으면 안 돼. 우리 한번 이제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그 6.25 노래를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25 노래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래서 6.25에 들어봐야 돼. 잊으라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발을 굴려 땅을 치며 오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내리 이 나라 이겨래. 그렇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이 소련의 모든 후원을 받고, 그 당시에 사실은 몽고에서는 말을 7,000피를 또 기증받았다 그럽니다. 또는 중공군이죠. 중국이죠. 중국의 엄청난 힘을 얻고 남한을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6.25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체제가 해방 바로 되자 말자 생겨가지고서 6.25 전에 사실은 대구 폭동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내 총체가 사실은 6.25입니다. 그래서 6.25는 북한에서는 해방운동, 남한의 인민들을 해방시킨 운동이라 합니다. 전쟁이라 합니다. 그래서 국군이 밀려서 전세가 낙동강까지 후퇴하여서 자유대한민국이 풍전 등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을 거의 끝내기 하는 상태였어요. 이제 전쟁 이제 마무리. 거의 포기해야 될 상태. 이제 백기투항해야 될 상태. 한 3일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이제 없어지는 그 정도 이기일발의 순간에 사실은 유엔군이 들어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거 너무나 참혹한 전쟁이 돼가지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 노래가 그 당시의 전쟁터를 보여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전우야 잘 자라 라는 유해준 씨 작사, 박시춘 씨 작곡의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미친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 가 전우야 잘 자라. 2절 넘어 우거진 수풀을 헤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축풍영아 잘 있거라 우리는 돌진한다.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피던 화랑땀비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여러분, 우리는 별 의미 없이 지금 부르고 있어요. 별 뜻 없이 그냥 절 6.25니까 한번 부른 거예요. 이거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절망 가운데 항복해야 될 이기, 희망이 절벽인 이기, 막다른 골목에서 우적대면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누우면서 낙동강 전선을 사수했던 것입니다. 깨끗이 백기투항하고 나라를 내주어야 할 상황에서 낙동강에서 마지막 시체가 널브러지든지 말든지 피바다가 되어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배 어르신들은 그렇게 싸우다 죽었습니다. 왜 그 교훈을 모르십니까? 너무나 6.25를 낭만적으로 생각해. 막상 유엔군이 참전했지만 120마일 낙동강에서 어떻게 치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꼭 도안에 든 생기처럼 상한 끝 해야 할 이기였어요. 전세가 이미 기울을 대로 기울여서 소생할 길이 없었습니다. 전세가 이미 상한 끝이 되어서 아까 그랬죠? 3일만 있었으면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사라질 리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나 깨로는 돌파구가 없었어요. 그럴 때에 유엔군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주기를 유엔 군들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라는 그런 지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인천 앞바다는 조류간만의 차로 전세를 승리로 이끌기란 5천분의 1합니다. 5천분의 1.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5천분의 1이면 2분의 1도 어려운데 2분의 1도 어려워요. 3분의 1도 어렵지 않습니까? 100분의 1도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오. 제가 시험을 쳐가지고 100명 한 명 뽑는데 100명 왔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 명 뽑는데 1000명 왔으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한 명 뽑는데 5000명이 몰려왔으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세계 전쟁사에 절대 안 된다는, 그게 유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작전 장교들이 여러분 얼마나 메가더 장군한테 안 됩니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작전 장교들이 절대로 승산이 없고 여기 다 우리 무덤 될 겁니다. 전혀 불가능한 지원법이고 미국 본토에서도 그 무모한 짓 아니냐 하고 원래는 반대했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전선의 상황이 풍전등하 훅 불어버리면 꺼져버릴 정도 상태였고 인천 앞바다의 조류간만의 차로 딱 3번, 그것도 기회가 3번. 그 기회 놓치면 유엔군도 모두 철수하고 전쟁을 포기해야 될 위기의 상태에 놓였어요. 그래 저럴 찬스가 3번인데 첫 번째가 9월 15일이에요. 9월 15일. 며칠이라고요? 9월 15일. 두 번째가 10월 11일이에요. 세 번째가 11월 3일. 이것이 3번 딱이에요. 저는 섬에 살기 때문에 밀물과 샘물 잘 합니다. 섬에서는 그저 보름이다 그러면 7물 딱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낚시하러 가지요. 저는 섬에 태어나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조류에 대해서 잘 합니다. 물때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이다. 조금 때는 전혀 바닷물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 끝나요. 그러나 보름이 돼야, 달이 둥실 때는 보름이 돼야 가장 물이 많이 내려갔다가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은 천재의 일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면 될까 99% 불가능한 작전입니다. 몇 프로? 99%. 인천 상륙작전의 적군이 조금만 강력하게 버티면 갯벌밭에서 거기서 무덤돼야 돼, 무덤. 근데 문제는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교란작전을 쓰기를 처음에는 동해 쪽으로 밀고 올라가서로 무전도 쳐놓고 또 그리 여러분 학도병 700명이 그래서 거기서 비참하게 사실은 죽은 겁니다. 왜냐? 인천 상륙작전을 절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쪽으로 이북에서 그쪽으로 올 텐데 동해 쪽으로 유인을 해놓고 서해로 치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메가더 장군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3단계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1단계. 먼저 월미도를 9월 15일 새벽 6시에 점령해서 작전 개시를 계획한다. 일단 월미도다.
제가 여러분요, 북한에서 월미도라는 그 영화를 만들어갖고 우리 유튜브에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월미도 하루아침에 끝장났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근데 뭐 미군을 50만 명 죽어. 여러분, SBS에서도 몇 년 전에 월미도 지금은 어떻게 하려고 몰라도 그거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북한이 거짓말로 영화 만들어서 월미도입니다. 월미도. 인천 상륙작전을 월미도라는 영화로 만들어 유튜브에 있다니까. 얼마나 거짓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2시간 만에 완수합니다. 몇 시간? 2시간. 월미도 2시간 만에 끝장낸 거예요. 2단계는 인천항 주변은 물론 김포 비행장과 수원을 확보해야 된다. 수원. 이 수원을 확보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미 7보병사단 병력과 미 제1해병사단과 남한해병 4개 대대를 투입함으로 유엔군의 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2단계 승리합니다. 그 다음 3단계가 서울 수복입니다. 서울 수복. 메가드는 서울 수복을 위해서 미 1해병사단과 함께 남한해병 2개 대대를 9월 19일 한강을 도하기 위해서 먼저 북한군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20일에는 주력 부대가 한강을 이제 도하게 하고 넘게 되고 결국 9월 26일 정오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항함으로 서울 수복 작전을 완료한 것이에요. 여러분, 서울 수복 쉽게 된 거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유엔군들이 희생했습니다. 왜 그걸 모르냐고. 인천 상륙작전의 서울 수복까지 전투는 쉬운 것이 아니고 만만한 것이 아니고 도시의 게릴라전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북한군이 강력하게 3번 유엔군을 막 공격해 왔습니다. 가볍게 된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된 거예요. 여기 서울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서울 사는 거 쉬운 것이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그저 된 줄 알아. 그저. 그리고 그냥 아주 그냥 북한을 찬양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보면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보면 안 되고 역사적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자유체제를 참 이대하게 만드는 계획이었어요. 자유체제를 이대하게 만드는 계획. 인천 상륙제 자유대한민국을 이대하게 만드는 계획이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대하게 만드는 계획이었고 자유시장 경제를 이대하게 만드는 계획이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은 나라를 구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마지막 보루. 나라 살리는 마지막 보루. 나라 소생시키는 마지막 보루. 나라 일으키는 마지막 보루. 나라 바로잡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인기가 없어요. 한쪽으로 아무쪼록 좀 치우쳐줘야 한쪽 편이 좋아할 텐데 저는 그렇게 편이 없어요. 저는 통합해야 한다는 그런 바르게 해야 된다는 정직하게 한다는 그런 목사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그때 안 했으면 우리가 공산화 됐습니다. 그때 안 했으면 김일성 체제가 됐을 겁니다. 그때 안 했으면 자유 없는 국가, 그때 안 했으면 거지꼴이 됐을 겁니다. 그때 안 했으면 수많은 사람이 또 죽었을 겁니다. 여순반란 사건이나 대구 폭동이나 제주 4.3 사건처럼. 그러니까 북한이나 자익들이 가장 미워한 것이 미군정이고 이승만이고 메가더고 또는 우익들이고 보수들이고 기독교인들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민족사에 대단히 중요한 작전이고 의미 있는 작전이고 소중한 작전입니다. 해방 이후에 인민공화국으로 통일될 2번의 큰 기회를
끝장낸 것이 바로 첫 번에는 건국초기였고 이승만 정부였고 두 번째가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좌익들이 가장 미운 새끼가 누구냐? 이승만하고 저 메가드 그 새끼입니다. 그 둘이랑 가장 미워합니다. 그때 인천 상륙 작전 안 했으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안 그러면 북한에 가십시오. 저는 바르게 하자는 사람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북한의 좌파들에게는 망조 중에 망조고 가장 배 아픈 것이 바로 이승만이하고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좌파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바로 이승만 정부하고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좌파들에게 절체절명의 실수스러운 순간이 바로 통안의 눈물을 흘린 것이 바로 이승만 정권하고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그래서 좌파들은 이승만과 메가드를 제일 아까 그랬죠. 미워하고 혐오하고 이승만이가 저 메가드를 제일 못된 놈으로 매도하고 나쁜 놈으로 매도하고 인민공화국의 철천지 원수로 매도하는 것이 바로 이승만하고 누구라고요? 메가드 원수입니다. 메가드 장군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민족의 영웅입니다. 영웅. 우리가 이제 물론 북한 체제로 되려 그랬으면 이제 원수죠. 저는 북한 체제는 북한 국민들은 사랑하지만은 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자유 있습니까? 북한 절 있습니까? 불자님들 좀 제발 들으세요. 북한 천주교 있습니까? 신부님들 있습니까? 거짓말해서 그냥 북한에 기독교 있습니까? 종교는 아편이야, 아편. 그것도 모르고 정신을 못 차려. 그냥 꿈속에 헤매고서 그냥 꿈속에. 진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을 찾아준 민족 영웅 메가드 장군 동상을 좌파들이 끌어내려는 겁니다. 그건 아주 나쁜 새끼들입니다. 못된 새끼들이야. 왜 역사를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가 이북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그때 인천 상륙 작전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그때 대한민국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아까 그랬죠. 불자들, 천주교인들, 기독교인들 다 숙정되었더니 해골되었을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체제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살 수 없어요. 어디겠으면 탈북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좌우익으로 갈라진 때와 똑같이 이념 대립으로 좌우익이 아주 대립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편가르고 세불리고 진영 싸움하고 있어요. 이 문제 해결 답이 없어. 사실은 묘안이 없고 묘책이 없고 해결책 없고 해법이 없고 돌파가 없어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가 바로 정직 정치입니다. 딱 한 가지 양약이 정직 정치. 딱 한 가지 투표약이 정직 정치입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정직 정치예요. 원래 공산당을 만든 칼 막스라는 사람은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평등한 사회 만들기 처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주군도로 인천 상륙 작전을 해야 되고 자유민주화를 구해야 되고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을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차기 20대 대통령은 반드시 정직할 정부 만들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차기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차기 20대 대통령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정직운동으로 인천 상륙 작전하여 나라를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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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운동으로 인천 상륙 작전하여 나라를 일으키자! 일으키자! 회복시키자! 부흥시키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것도 꼭 좀 여러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